여러분 카인과 아벨 이야기 다들 아시죠? 그런데 만약 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사실은 형제를 죽인 잔인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깊은 심리 드라마에 대한 거라면 어떨까요?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던 이 이야기가 사실은 한 사람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두 자아의 치열한 싸움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상상.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알고 있는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카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맞아요. 대부분은 그냥 질투심 때문에 동생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 이렇게 기억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기의 원문을 조금만 더 깊게 파고들면 와, 이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구나 싶어지거든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분석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카인과 아벨을 그냥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두 가지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인하고 아벨이 별개의 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라는 한 사람 안에 같이 살고 있는 두 가지 다른 존재 방식, 두 종류의 자의식이라는 해석이죠. 카인은 뭐랄까, 밖으로 보여지는 걸로 나를 증명하려는 자아예요. 내가 뭘 가졌는지, 뭘 잃었는지, 지식이나 재산 같은 소유가 중요한 거죠. 근데 아벨은 정반대예요. 그 모든 게 사실은 다 잠깐이고 헛되다는 걸 아는 자. 좀 더 깊은 내면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름에 이미 힌트가 다 숨어 있어요. 카인의 원래 히브리어 이름이 카인인데 이게 얻었다, 가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손에 쥐어야만 내가 나라고 느끼는 그런 성향을 딱 보여주는 거죠. 반면에 아벨의 히브리어 이름 하벨은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숨결, 헛됨, 공허.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 때 쓴 바로 그 단어예요. 모든 걸 다 가져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허무함. 그걸 아는 의식인 거죠. 근데 이런 내면의 두 얼굴이 카인과 아벨한테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그 부모,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부터 이미 그 씨앗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냥 최초의 남자, 여자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이게 상징하는 건 한 사람 안에 있는 남성적인 면과 여성적인 면이에요. 예를 들면 이성과 감성, 진취성과 수용성 같은 거요. 이 둘 사이의 균형이 무너질 때부터 내면의 갈등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게 현대 심리학이랑 딱 맞아떨어진다는 게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아니무스 개념이 바로 이거거든요. 남자 안에 있는 여성성, 여자 안에 있는 남성성. 우리 안에는 이렇게 서로 다른 힘들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진짜 대단하죠? 자, 이렇게 우리 마음속 두 얼굴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나면요.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죠. 바로 제사 장면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신은 아벨의 제물만 받았을까요? 편애한 걸까요? 핵심은 뭘 바쳤냐가 아니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바쳤냐, 바로 동기였던 거죠. 카인의 제사는 일종의 거래였어요. 내가 이거 드릴 테니 복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무언가를 위해서 한 행동이죠. 근데 아벨은 달랐어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기뻐서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원문 번역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네가 선을 행하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 네가 좋게 보이도록 만들면 이라는 뜻에 훨씬 가까워요. 와, 의미가 확 달라지죠. 그러니까 자기 행동이 진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남한테 어떻게 보일까, 신한테 어떻게 보일까 이걸 의식했다는 거예요. 카인의 마음이 밖을 향해 있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그럼 살인은 뭘까요? 진짜 칼로 찔러 죽였다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바로 내 안의 카인, 그러니까 소유와 성취로 가득 찬 이 자아가 사실 그거 다 별거 아니야, 헛된 거야 라고 말하는 내면의 다른 목소리, 즉 아벨을 그냥 억눌러 버리는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그 진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우니까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내면의 살인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성장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네, 내 안의 아벨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극심한 고통과 위기를 겪고 나서야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여정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카인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인생을 시작하는 지점이죠.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고 소유하면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그런 시기요. 하지만 그렇게 달리다 보면 언젠가 벽에 부딪힙니다. 이게 다인가? 하는 허무함이 찾아오죠. 바로 아벨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원하지 않다는 그 헛됨을 깨닫는 단계예요. 물론 고통스럽죠. 하지만 꼭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카인과 아벨의 치열한 싸움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세 번째 아들 셋이 등장합니다. 셋은 뭘 상징할까요? 바로 통합입니다. 카인의 성취욕, 세상 속에서 단단히 서려는 그 마음과 아벨의 모든 것은 헛되다는 깊은 깨달음, 이 둘을 모두 끌어안은 더 성숙하고 온전한 자아, 그게 바로 셋인 거죠. 이렇게 쭉 놓고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더 이상 무서운 저주처럼 들리지 않죠? 오히려 이건 하나의 완성된 여정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소유로 가득했던 카인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의 헛됨을 깨닫는 아벨을 지나 마침내 나의 본질, 즉 흙으로 돌아가는 위대한 영적 순례에 대한 묘사였던 겁니다. 결국 이 카인과 아벨 이야기는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생생한 드라마인 거죠.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내면에서는 누가 이기고 있나요? 외부의 성취로 나를 증명하려는 카인인가요? 아니면 그 모든 것 너머의 본질을 보려는 아벨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시나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 현대 심리로 다시 보기 남성과 여성 결합 속에 진정한 나를 찾는 길이 카인은 왜 적자야 소유로 증명하려 해 아벨은 내 적자죠 비움 속 진실을 봐 두 자의 갈등 속에 진정한 나를 찾아가 야외 잎이 비추면 의식이 피어나 카인 아벨의 제사 목적과 즐거움 사이 멈췄음 내 얘긴 진정한 나를 찾아 아담 하와의 모습 인간 내면의 이야기 외전의 적자 갈등 속 진실을 봐 카인의 손에 크기 아벨의 피로 물들어 과도기적 혼란 진정한 나를 찾아가 두 자의 갈등 속에 진정한 나를 찾아가 야외 잎이 비추면 의식이 피어